애터미 사업을 해서 성공 여부도 내가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게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자본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자본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말씨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말씨 이거 뭐예요? 말의 씨앗이니까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겠죠? 리크루팅 할 때 이 고객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리크루팅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되잖아요. 말씨.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농부가 내년에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보관합니다. 그렇죠? 종자를 보관한다고요. 지금은 뭐 종묘를 사다 하지만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전부 자가에서 자기 집에서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씨앗을 보관하는데 가장 좋은 씨앗을 보관합니까? 엉터리 보관합니까? 가장 좋은 씨앗을 보관해요. 그래야 그 씨앗에서 더 튼실한 농작물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씨앗이라면은 이것을 심으면은 소출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가 결정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말은 생산력을 갖는다니까요. 생산력을 가져요.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구사하느냐, 그게 생산성을 나타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말씨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져요. 그런데 말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말,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덕담을 얘기해주고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이건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은 악담, 중상모략, 모함, 비난, 비판, 없는 말 만들어내기, 있는 말 왜곡하기, 이런 것들은 전부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긍정적인 말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열매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언어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언어 자본. 다시 말하면 언어 자체가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 자체가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쌍말을 쓴다거나 저속한 말을 쓰면은 고객이 그 사람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같은 물건도 안 사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생산성이 아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자본이 됩니다. 이게 언어 자본이에요. 언어 자본. 또는 이것을 언어 권력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력한 게 언어 권력이에요. 권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언어 권력이에요. 자, 이 두 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애터미 사업자와 고객으로 만났어. 그런데 상대방은 서로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뭐 가지고 첫인상을 형성하냐 하면은 저 사람이 구사하는 말 가지고 첫인상을 형성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밑바닥 인생이로구나, 어이구 학식 있는 분이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고 대통령의 능력을 가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대로 드러나요. 어떤 말을 어떻게 구사하는가를 보고. 그렇듯이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부정적인 결과. 다시 말하면 우리 언어 자본이라는 저금 통장에 긍정적인 말을 쓰면 계속 그 저금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쓴다는 것은 이미 있는 잔고를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잔고가 바닥이 나면 그 부도가 나. 부도가 난다는 건 뭐예요? 사업 실패, 이렇게 돼요. 사업 실패. 우리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 말만 잘하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도 먹는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속담이 틀린 거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제가 하는 이 말은 뭐 선언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학자들이 그렇다는 걸 증명해 놨어요. 긍정적인 말을 쓴 사람은 성공하고 부정적인 말을 쓴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암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암시. 자기 암시, 오토 서제스천. 자기 암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남에게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지 않는 말까지도 다 들어. 내 속으로 저는 죽일련. 그렇게 했으면 나는 알아. 상대방은 못 들었어, 그것을. 상대방은 못 들었어.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이 자기 암시로 들어가요. 자기 암시. 이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잠재의식. 따라서 긍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은요, 잠재의식 속에 긍정적으로 입력이 돼. 정신분석학자들이 이건 밝혀낸 것이죠. 그러면 성공 메커니즘이, 그 석세스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성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 괜히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하고 중상모략 모함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느냐 하면 자기가 가장 피해를 봐요. 누가 그런 짓을 잘하면 여자들이 잘해요. 여자들이 계속 남을 헐뜯어. 그런 사람이 잘 되는가 보자 하면 안 돼. 전혀 되질 않아.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자기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계속 비난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암시를 통해서. 그러면 내 페일리어 메커니즘, 실패 메커니즘이 작동되면서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경제학에서 자본의 정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 이게 자본의 정확한 정의예요. 그러나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생산수단, 토지도 자본으로 칩니다. 경치 다 자본이에요. 그걸 갖게 되면 그 자본은 생산성을 발휘합니다. 자, 세미나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네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 사업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한번 비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느냐, 돈 벌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업 설명하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비전이 없으니까 그만두세요. 그럼 미친놈이 어디서 오고? 다 비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돼?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이건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옆에서 좋다니까 하고 나쁘다니까 안 하고 그건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절대 성공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여기 미팅하고 있잖아요. 강의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공하는가? 시스템에 참여해서 소통하고 재심 합력하고 배워. 러닝해요. 러닝 과정을 하셔야 돼요. 러닝. 아무리 우수한 닥터라도 다단계에 대해서는 이쪽 스폰서 받아 몰라.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학습하지 않고 성공한다? 에이,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학습한 다음에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Yes,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자본 축적을 해나가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자, 우리 성공하려고 여기 오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규정하는, 디파인하는 성공은 안정적인 고소득입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고소득을 얻으려면 자본 축적이 필연적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이것은 캐피탈이 모든 걸 결정해요. 모든 걸 결정해요. 캐피탈이. 그런데 이 자본 축적을 하는 게 이 자본의 범위가 하도 넓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강의가 계속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입니다. 이 양반 학교 어디까지 다녔어요? 초등학교 3개월. 초등학교 3개월, 1년도 아니야. 3개월 만에 선생님한테 나는 내가 평생 몇 년을
교사를 했지만 이렇게 밀어간 놈은 처음 봤다. 이렇게 멍청한 놈은 처음 봤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어. 3개월. 그러나 그 멍청한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엔 그 선생님이 멍청했어요. 뭐 때문에 쫓아내버렸냐면은 선생님이 물은 불에 반대다. 그래서 물로 불을 끄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에디슨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 뜨거운 물도 뜨겁고 불도 뜨거운데 같은 거지 왜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멍청한 놈이 있나? 그래서 쫓아내버렸어. 그런데 에디슨 어머니가 교사였습니다. 학교에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멍청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 순간이 에디슨 자서전에 나와 있어. 뭐라고 됐냐면 나는 평생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될 분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렇게 밤낮으로 이런 건 누구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를 실망시켜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될 분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나라는 사람을 믿고 있는데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잖아요. 자, 에디슨 한 말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천재는 단순히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완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뒷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재는 영감은 지금 같으면 IQ입니다. 이게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99%는 땀이다. 인스피레이션, 퍼스피레이션, 그렇죠? 땀이다. 노력이다. 자, 다음. 이것을 스테판 크라이라는 독일의 학자는 바꾸었어. 이렇게 성공은 이 양반 책에는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공은 1% 우연과 99%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에디슨의 말은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에디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는데 스테판 크라이는 그걸 반대로 해석했어요. 아무리 99% 노력해도 1% 우연히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 1% 우연. 다시 말하면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애터미는 나의 운명 그래가지고 여기 오신 분이 없어요. 누군가가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고 밥도 사주고 차비도 대준다는데 가보자 하고 오신 거예요. 우연히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신 것은 1% 우연입니다. 우연이에요. 에디슨,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 정말로 깜짝 놀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로얄, 내가 어떻게 스타마스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답니다. 능력이 100밖에 안 된 사람이 150이라고 호장성세를 부려. 여자는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한답니다. 100인데 60밖에 평가 안 해. 근데 그게 양심 불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류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진화론적 입장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답니다. 남자는 가능하면 종자를 많이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채로 항상 날개를 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굉장한. 근데 여자는 아무 종자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골라서 받아야 되니까 선별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따진다는 거야.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DNA 속에 그게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터미는 한 줄에 남녀가 같이 있으니까 호장성세를 부르는 남자를 대리 누르고 의기소침해 있는 여자를 끌어올리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헨리 포드, 이 양반은 100년 뒤에 다단계가 나올 걸 알았어. 그러니까 뭐였어요? 만남이 시작이고 coming together에서 beginning. 오늘 coming together 같이 오셨죠?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배워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계속 함께 하는 것이 발전이고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keeping together, 계속 함께 하는 것이 progress, 발전이고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마찬가지입니다. coming together, 오늘 같이 오신 것이 a beginning, 이제 시작이에요.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 하는 것이
발전이에요. 오늘 여기 오시고 똑똑한 분 중에는 다음부터 안 나와. 그냥 다 알겠더라. 다 알아. 다 알아.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알면 여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 무대에서 설명할 수 없으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를 만나서 또는 고객을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할 수 없다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품 설명을 할 수 없다면 다 아는 게 아니라고요. 마케팅 프로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알았다 이거예요.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 함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터미의 사운의 결론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 humility. 요 겸손이 뭐냐 하면은 겸손은 남의 말을 듣는 게 겸손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남의 말을, 나보다 못한 사람의 말을 들어줘. 그리고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요 여지를 남겨도. 그리고 저분이 말하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그냥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만은 이게 겸손 아니에요. 이 교회 다니시는 분 많죠? 많으시죠? 축도가 끝나면 이제 개별 기도가 중얼중얼 한번 눈 감고 하고 있으면 목사님은 거룩하게 이 성경 끼고 착 가운데 가서 착 문 앞에 딱 서죠.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은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때 한 말씀 해보십시오. 그러면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가 나옵니다. 옳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많이 부족하시던데요. 이때 그 말을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분은 겸손한 분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랑 다 할 수 없잖아요. 이때 푹 찔러봐. 오늘 들어보니까 많이 부족하십니다. 그러면 얼굴이 팍 변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그건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많은 성공학자들이 남의 말을 털어주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거라고요. 공자는 그것을 논해서 불치하문 그랬어요.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말라. 삼인행 필요하사.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공자 같은 사람이 그랬어. 공자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났다고 아는 체 하겠냐 말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자, 헨리 포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처음에 이 전문 다단계꾼들이 옵니다. 칫솔 하나에 990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팔아가지고 언제 돈 벌어? 그러거든. 치약 하나에 2,900원입니다. 사소하다 이거야. 이걸 29,000원 받아야지 왜 2,900원 받냐 이거야. 근데 포드가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누가? 소수가 부자가 된다. 소수가. 그래서 우리 로얄들이 부자가 됐잖아요. 응?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왜 성공했을까? 휴밀리티,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줬어요. 들어줬어. 자, 다음. 나야, 나. 바로 인간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기본적으로는 겸손입니다. 겸손. 남의 말을 들어줘야 돼. 나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부분 실패. 어떤 사람이 매우 거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불교 신도인데 그 스님이 주지 스님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혼자 아는 것처럼 다 떠들어. 그렇죠? 혼자 아는 것처럼. 근데 주지 스님이 들어보니까 이게 엉터리야. 돈만 많지 엉터리야. 그래서 이 녀석을 언제 혼내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왔어. 이 사람이 주지 스님한테 가가지고 또 잘난 체를 했어.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 앞에 와서 돈을 바치고 절을 했습니다.
제 전생은 왕이거나 도사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십니까? 제가 그 신도님의 관상을 보니까 왕이거나 주지 스님이 아니고 돼지 태갈이었습니다. 그것도 삶은 돼지 태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놔두고 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삶은 돼지 대가리라 그 말이에요. 삶은 돼지 대가리.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냐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교만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한테도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그러면서 자본이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 이 건물이 자본이에요. 이 건물이 자본입니다. 돈은 개인에게 쓴 자본이면 국가 입장에서는 자본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서 생산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은. 만약에 돈이 자본이라면 자본이 부족한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생산 중에 가장 수지맞는 생산이 돈의 생산이거든요. 종이떼기 갖다가 마구 찍어내. 1조 그래가지고 막 찍어내. 그러면 그게 자본이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돈은 국부를 측정할 때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본이 돼요. 왜? 국가에서 그 돈을 잘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화폐거든요. 화폐가 자본화 될 수 있어요. 캐피탈라이제이션 된다고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책상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라는 종이떼기가 뭘로 바뀌었어요? 자본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자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본인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본이 아니에요. 아무튼 개인 입장에서는 자본이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자본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이쪽에 아가씨가 아니에요? 아가씨죠. 100억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과 결혼하시겠어요? 100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시겠어요? 100억짜리 상가. 돈은 자본이 아닙니다. 100억짜리 상가는 자본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임대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100억 지금 은행에 넣어봐야 몇 푼 나오지. 나중에는 마이너스 예금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예금은 저축한 사람이 돈을 주고 저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은행에 저축하려면 이자를 내고 저축을 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세계가 전부 지금 제로금리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리하신 분이야, 천연대. 그렇죠? 100억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과 왜? 자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본은 100억짜리 빌딩은 거기서 임대료 수익을, 그 생산성입니다.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에요. 근데 그놈의 생산은 누가 해줘? 시장이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생산을 해줘요. 이분이 가서 청소할 필요가 없어. 시장이 해준다니까, 시장이. 그게 자본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을 갖지 않으면 평생 빈털터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전번에 제가 자꾸 든 예가 있죠. 김태모라는 그 아주 이쁜 여배우가 역삼동의 빌딩을 6층 빌딩을 샀다고 그랬죠. 근데 그 빌딩 한 층에 월 임대료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6천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김태모 아가씨가 아직 아가씨니까 가서 청소할 필요가 없어. 일할 필요가 없어. 어디 크루즈 여행을 가든지 골프 치러 가든지 그 자본은 계속 생산 활동을 계속 1년 365일 크리스마스도 소용없이 생산 활동을 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자본의 소유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아줌마가 낫이라는 자본으로 무장했어요. 그래서 풀을 뱁니다. 이분은 노동력에다가 예초기로 무장을 했어요. 어떤 자본이 자본 집약도, 기술 집약도가 높아요. 이게 높잖아요. 여기 다 깎았는데 이 아줌마는 지금 한 평 못 깎았어. 누가 더 힘들어? 이 아줌마가 더 힘들지만은 생산성은 형편없어요. 따라서 힘들게 일한다고 소득이 많은 게 아닙니다.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아저씨 허리 부러지게 하는데 이 포크레인 기사는 담배 피면서 해도 이 옆에서 수십 배 해버려. 이분이 힘들지만은 이분이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포크레인 기사가 더 많은 페이를 받는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삶의 과정은 자본 축적 과정입니다. 이 자본 축적 과정에서 이 자본 축적을 충실히 한 사람은 높은 소득을 얻고 시간을 낭비한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다음. 자, 애터미 사업에서 바로 신사숙녀가 되어가는 것은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같이 가보자고 그랬어요. 전부 다 너나 해라, 너나 해라, 너나 해라, 너나 해라, 너나. 이게 보통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로 당하는 인격적 모독이 훨씬 커요. 모두의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없는 말 만들어 퍼뜨리거나 험담을 하거나 뒷담화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건 반드시 하늘의 보복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비방하겠어요? 그놈을 끌어내리면 자기가 올라갈 걸 착각을 해. 자기가 착각을 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비방을 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 퍼뜨리고 험담을 하고 그런 사람은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흙 구덩이로 떨어져요. 남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인 잠재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너나 해라 10명한테 이 얘기하면 9명은 노예요. 왜? 그냥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나중에 알면 어떻게 합니까? 이 기집애야 진작 이야기하지. 또 그런다고 나중에 또. 응? 그러니까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신사숙녀가 되어가는 겁니다. 혹독한 훈련 과정이죠. 자, 다음. 공자가 제나라의 경공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이게 3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35세 때 이미 공자는 굉장한 학식을 갖추고 있는 분으로 대접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경공이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고 경공은 임금입니다. 제나라 임금이 물으니까 공자가 대답했어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앞에 군은 명사고 뒤에 군은 형용동사입니다. 한자에 유리한 점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임금답고 신신은 신하가 신하답고 부부는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자는 아들이 아들다우면 정치가 잘 된다. 그러니까 로얄 마스터가 로얄 마스터답고 스타 마스터가 스타 마스터답고 이렇게 되면은 그 라인이 안 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답지 않으니까. 자, 전부 자기 직급에 맞는 능력을 갖추시게 되면 그리고 라인 그다음에 형제 라인 상호 재심 합력하게 되면 3년 후 5년 후에는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성공을 미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